역사가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13일 저녁 MLS 사무국 발표장. 올해 영입 2위가 호명되는 순간 세계 스포츠계가 술렁였어요. 시즌 중반에 합류한 선수가 반 시즌도 채우지 못한 이 선수가 바로 2위에 올랐습니다. MLS 역대 최고 이적료로 이적한 손흥민. 10경기 9골의 기록과 메시 다음 순위의 공격력까지, 그리고 MLS컵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그 전설적인 프리킥. 이 모든 것이 한 남자의 이름 아래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닙니다. 한 선수가 어떻게 리그 전체의 판도를 뒤집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 베네트입니다. MLS를 취재하는 스포츠 기자로 일하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께 2025 MLS 시즌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를 남긴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12월 13일 MLS 사무국이 올해의 영입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이 2위로 호명됐을 때 저는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었어요. 정규 시즌 단 10경기만 출전한 선수가 2위라니 놀라운 일이었죠. MLS 사무국 관계자는 공식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여름이 아닌 겨울 이적 시장에 왔다면 이 순위에서 선두에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말은 손흥민의 순위를 설명하는 동시에 그가 리그에 미친 영향력을 인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2위라는 숫자는 평가절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짧은 체류 기간 속에서 극대화된 존재감의 반증이었죠. 저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손흥민의 기록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10경기 9골 3도움. 숫자만 봐도 경이로운 수치였어요. 1위에 오른 앤더스 드레이어는 시즌 개막 전부터 활약하며 풀 시즌을 소화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MLS 사무국은 손흥민을 2위에 올리면서 이렇게 평가했더군요. MLS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며 토트넘에서 LA로 이적한 손흥민은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저는 손흥민이 LAFC에 합류했던 지난 8월을 기억합니다. 토트넘에서 10년을 보낸 상징적인 공격수가 MLS로 온다는 소식에 리그 전체가 들썩였어요. LAFC는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2,66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약 393억 원이었죠. 이전 최고 기록을 단숨에 갈아치운 금액이었어요. 부담은 컸지만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두 번째 경기에서 도움을 기록했고 세 번째 경기에서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데뷔골을 신고했어요. 적응기랄 것도 없이 곧바로 LAFC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MLS 사무국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규 시즌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한 그는 500분 이상을 출전한 선수 중 기대 득점과 기대, 어시스트를 합산한 수치에서 메시만이 손흥민을 앞섰다. 저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메시 다음이라는 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MLS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드니 부앙가와의 조합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손흥민과 부앙가는 함께 LAFC의 공격을 이끌었고 MLS 사무국은 드니 부앙가와의 공격 조합은 막강했다고 평가했어요. 둘은 시즌 중반 LAFC가 기록한 18골을 연속으로 책임지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그들의 경기를 취재하면서 토트넘 시절 해리 케인과의 호흡을 떠올렸어요. 2위라는 순위는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고편에 가까웠죠. MLS는 손흥민에 대해 데뷔 시즌은 짧았지만 강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과 몇 달 만에 리그 전체의 판도를 뒤흔든 선수였으니까요. LAFC 존 토링턴 단장의 말이 떠오릅니다. 아직도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잘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그날 저녁 저는 동료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어요. 만약 손흥민이 시즌 초부터 왔다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메레스 사무국이 이미 그 답을 내놨으니까요. 손흥민이 2위에 머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죠. 저는 이 사실을 분석하면서 스포츠에서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의 LAFC 합류 시점은 여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지난 8월이었죠. 토트넘에서 10년간의 동행을 마무리하고 MLS 무대로 건너왔을 때 리그는 이미 절반 이상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시즌 개막부터 뛰었던 선수들과 비교하면 명백한 불리함이었어요. 출전 경기 수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1위에 오른 앤더스 드레이어는 시즌 전부터 샌디에이고 FC 유니폼을 입고 활약했습니다. 벨기에 안드레어트를 떠나 올 시즌을 앞두고 합류한 드레이어는 재능이 폭발했어요. 41경기에 출전해 23골 18도움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MLS는 드레이어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더군요.
메시가 아니었다면 드레이어가 MLS MVP를 수상했을 것이다. 그는 메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저는 두 선수의 기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습니다. 드레이어는 정규 시즌 공격 포인트에서 메시 바로 아래 수준을 기록했어요. 시즌 개막 전에 지명 선수로 합류해 빠르게 주전 자리를 꿰찼고 올해의 신인상까지 수상했습니다. MLS 사무국은 드레이어가 2026년에도 상대 수비수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라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죠. 손흥민은 단지 10경기만 뛰었습니다. 드레이어의 41경기와 비교하면 4분의 1도 되지 않는 숫자였어요. 하지만 임팩트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기당 생산성에서는 손흥민이 압도적이었죠. 저는 이 점을 MLS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어요. 손흥민이 늦은 합류로 1위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름이 아닌 겨울 이적 시장에 왔다면 1위였을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MLS 사무국의 공식 발표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사실상 올 시즌 최고의 영입이나 다름없다. 저는 이 표현에 주목했어요. 2위라는 순위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단순히 출전 시간의 차이였음을 인정한 것이니까요. 손흥민은 토트넘과 10년 동행을 마친 뒤 여름에 LAFC로 이적했습니다. 유럽 시즌을 마무리하고 건너온 시점이었죠. 이미 리그가 중반을 지나 템포와 흐름이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실전 공백을 안고 곧바로 경쟁에 뛰어들어야 했어요. 적응 기간도 준비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도착하자마자 리그를 평정했습니다. 적응기랄 것도 없이 곧바로 LAFC 공격의 중심이 됐습니다. 저는 그가 쌓았던 명장면들을 취재하면서 진짜 월드 클래스는 다르다는 걸 느꼈죠. MLS는 손흥민에 대해 LAFC에 도착하자마자 리그를 흔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지 매체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어요. 저는 손흥민과 드레이어의 경기당 평균 기록을 계산해 봤습니다. 손흥민은 10경기에서 9골 3도움, 경기당 1.2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어요. 드레이어는 41경기에서 23골 18도움,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손흥민의 효율성이 더 높았죠. 하지만 순위는 누적 기록으로 결정됐습니다. 시즌 전체를 통틀어 팀에 기여한 시간과 양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드레이어가 샌디에이고를 플레이오프로 이끌며 보여준 일관성과 지속성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MLS 신인왕과 MVP 2위라는 타이틀도 드레이어의 시즌을 증명하는 지표였어요. 그래서 손흥민의 2위는 아쉬움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읽혀야 합니다. 만약 2026 시즌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화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MLS 관계자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손흥민이 겨울에 왔다면 당연히 선두였을 것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포츠 기자로 일하면서 이 진리를 수없이 확인해 왔어요. 손흥민의 2025 MLS 시즌 기록을 처음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숫자 그 자체로 충격이었죠. 저는 MLS 역사를 뒤져봤습니다. 시즌 중반에 합류해서 이런 기록을 남긴 선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손흥민의 기록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죠. 경기당 평균 0.9골이라는 수치는 MLS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생산성이었습니다. MLS 사무국은 공식 발표에서 손흥민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500분 이상을 출전한 선수 중 기대 득점과 기대 어시스트를 합산한 수치에서 메시만이 손흥민을 앞섰다. 저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메시 다음이라는 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기대 득점과 기대 도움을 합친 지표는 선수의 공격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수치입니다. 슈팅 위치, 패스의 질, 창출한 기회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죠. 손흥민이 메시 바로 다음 순위에 올랐다는 건 MLS 전체에서 두 번째로 위협적인 공격수였다는 의미였습니다. 플레이오프 기록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총 13경기에 출전해 12골 4도움을 기록했으니까요. 경기당 1.23개의 공격 포인트였죠. 저는 이 수치를 MLS 역대 기록과 비교해봤습니다. 한 시즌 경기당 공격 포인트 1개를 넘긴 선수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손흥민은 그보다 훨씬 높은 효율성을 보여줬습니다. 90분당 공격 포인트 기준으로도 손흥민은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실제 출전 시간을 계산하면 손흥민의 생산성은 더욱 두드러졌어요. 교체 투입이나 조기 교체를 감안했을 때 그라운드에 있는 시간 대비 결과물은 리그 최고 수준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9월의 폭발적인 득점력이었습니다. 산호세 어스퀘이크스전을 시작으로 레알 솔트레이크 2연전, 세인트루이스 시티 4연전에서 도합 7골 2도움을 기록했어요. 단 한 달 만에 9개의 공격 포인트를 쏟아낸 겁니다. 저는 이 기간 손흥민의 경기를 모두 취재했는데 매 경기마다 골을 넣거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드니 부안가와의 조합도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MLS 사무국은 손흥민과 부안가의 연속 득점 기록이 17경기까지 이어졌다고 밝혔어요. 17경기 연속으로 둘 중 최소 한 명이 골을 넣었다는 의미였죠. 이는 MLS 새 역사였습니다. 저는 LAFC 관계자에게 이 기록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는 손흥민과 부안가가 있는 한 LAFC는 언제든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팀이라고 답했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 오스틴 FC전에서 손흥민은 1골 1도움을 올렸습니다. LAFC는 이 시리즈에서 1, 2차전을 모두 승리하며 중결승에 올랐어요. 손흥민은 시즌 막판까지 팀 공격의 중심에 서 있었죠.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서부 컨퍼런스 중결승에서도 손흥민은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플레이오프를 포함한 최종 기록은 총 13경기 12골 4도움이었어요. 축구 전문 매체 원풋볼은 손흥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숫자보다 더 인상적인 점은 동료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손흥민이 전방에 서자 LAFC의 공격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상대 수비 라인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났고 측면과 합스페이스에 여유가 생겼어요. 손흥민은 MLS 주간 베스트 오벨에 4차례 이름을 올렸습니다. 10경기만 뛰고도 4번이나 선정됐다는 건 얼마나 일관되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지 알 수 있는 지표였죠. MLS 사무국은 메시와 함께 손흥민 부안가 듀오가 리그 최고의 공격 조합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만약 그가 시즌 처음부터 뛰었다면 어떤 숫자를 만들어냈을까요? 10경기에서 9골이라는 페이스를 30경기로 환산하면 27골입니다. 여기에 도움까지 더하면 30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가 나왔을 거예요.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2025년 11월 23일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MLS컵 플레이오프 서부 컨퍼런스 4강전. LAFC는 0대2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LAFC의 시즌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골문에서 약 25m 떨어진 지점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어요. 저는 프레스석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세팅하는 모습, 골대를 바라보며 거리를 가늠하는 표정,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보였죠. 그리고 슈팅, 공은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골키퍼가 손을 뻗었지만 닿을 수 없었어요. 공이 골망을 흔들었을 때 경기장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면서도 믿을 수 없었어요. 단순한 동점골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던 팀을 살려낸 기적 같은 골이었죠. MLS는 이보다 먼저 데뷔골인 댈러스전 프리킥을 2025 시즌 올해의 골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FC 댈러스전에서 터트린 다이렉트 프리킥 골이 후보에 올랐고 팬투표에서 6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어요. 메시의 골, 부안가의 골, 그리고 수많은 멋진 골들을 제치고 손흥민의 프리킥이 선택됐습니다. 이것은 MLS 역사상 아시아 선수 최초의 수상이었습니다. 이 수상에서도 그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팀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밴쿠버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그 프리킥 골 이전에도 손흥민은 이미 팀을 구하고 있었어요. 팀이 0대2로 끌려가던 후반 15분, 손흥민은 혼전 상황에서 첫 번째 골을 내었습니다. 수비수들 사이를 파고들어 침착하게 마무리한 골이었죠. 그리고 추가 시간에 나온 프리킥 동점골. 손흥민은 혼자 힘으로 2골을 넣으며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그날 경기를 취재하면서 진짜 월드클래스가 무엇인지 다시 배웠습니다. 팀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보여줬던 그 클래스를 MLS에서도 그대로 증명했어요. 결과적으로 LAFC는 승부차기에서 3대4로 패하며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손흥민이 첫 번째 키커로 나섰지만 아쉽게도 골대를 맞췄어요. 저는 그 순간 손흥민의 표정을 봤습니다. 실망과 아쉬움이 역력했어요. 비록 패배했지만 손흥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120분 연장 혈투 끝에 2대2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탈락했지만 그날의 주인공은 분명 손흥민이었습니다. MLS 관계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사무국은 LAFC의 플레이오프 여정을 끝내기 위해선 밴쿠버에서 골대, 강타 3번과 불운한 승부차기가 필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한 경기만으로도 손흥민의 이름은 MLS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앞다퉈 손흥민의 프리킥을 다뤘어요. ESPN은 플레이오프 최고의 순간이라고 보도했고 현지 LA타임스는 손흥민이 보여준 투혼을 한 면에 실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들을 스크랩하면서 손흥민이 얼마나 큰 임팩트를 남겼는지 실감했죠. MLS 팬들도 손흥민의 프리킥에 열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그 장면이 수백만 번 재생됐어요. 이 선수가 만약 전 시즌을 소화했다면 이라는 댓글이 수없이 달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만약 손흥민이 시즌 초부터 LAFC 유니폼을 입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밴쿠버전 프리킥은 시즌을 마감하는 무대에서 팀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순간에 터트린 골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리킥 장면을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느껴졌어요. MLS 사무국은 공식 발표에서 밴쿠버 화이트캡스전에서 만든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포함해 MLS컵 플레이오프에서의 활약을 더하면 그의 데뷔 시즌은 강렬한 기억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강렬한 기억. 이보다 적절한 표현은 없을 것 같았어요. 프리킥 하나로 MLS 전체를 흔든 손흥민,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그는 2025 MLS 시즌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 중 한 명이 됐습니다. 올해의 영입 2위라는 순위가 결코 낮지 않은 이유였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2026 시즌에는 더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2025 MLS 시즌을 이야기할 때 두 이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리오넬 메시와 손흥민. 저는 이 두 선수를 취재하면서 흥미로운 대조를 발견했어요. 한 명은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한 명은 승부차기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2위라는 순위는 단순히 결과만의 경쟁이 아니었어요. 메시는 12월 7일 밴쿠버 화이트캡스를 3대1로 물리치고 인터 마이애미의 첫 MLS컵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개인 통산 48번째 우승이었죠. 저는 그날 밤 체이스 스타디움에서 메시가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경기장을 가득 메운 2만 명의 관중이 환호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그보다 보름 전인 11월 23일 같은 밴쿠버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탈락했습니다. 120분 연장 혈투 끝에 2대2로 비긴 후 첫 번째 키커로 나섰지만 골대를 맞췄어요. 결과만 놓고 보면 메시의 승리였습니다. 우승 반지를 낀 손과 빈손의 차이는 명백했어요. 하지만 MLS 사무국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올해의 영입 순위에서 손흥민을 2위에 올리면서 이렇게 밝혔죠. 손흥민의 영향력은 기록을 넘어서 있었다. 저는 이 문장의 의미를 곱씹어 봤습니다. 영향력이 기록을 넘어선다는 건 무엇일까요? 메시는 정규 시즌에서 MVP를 수상했어요. 압도적인 활약으로 인터 마이애미를 정규 시즌 1위로 이끌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시즌 중반에 합류해 10경기만 뛰었죠. 하지만 손흥민과 메시는 함께 MLS 최고 공격 듀오로 언급됐습니다. 정확히는 손흥민 부항과 듀오와 메시를 포함한 인터 마이애미 공격진이 리그 최고의 조합으로 평가받았어요. MLS 사무국은 메시와 함께 손흥민 부항과 듀오가 리그 최고의 공격 조합으로 자리 잡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저는 두 선수의 통계를 비교해 봤습니다. 경기당 생산성으로 따지면 두 선수는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메시가 풀시즌을 뛴 반면 손흥민은 반 시즌도 채우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였죠. 한편 손흥민이 메시를 향한 유쾌한 도발을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는데요. 12월 9일 토트넘과의 작별식 날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동료들과 재회했어요. 손흥민은 로메로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메시가 우승하도록 내버려뒀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정상에 오를 거다. MLS는 다음날 SNS를 통해 손흥민의 이 발언을 소개했어요. 저는 이 말에서 손흥민의 자신감과 오기를 느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다음 시즌을 향한 의지를 분명히 한 거죠. 메시와 손흥민의 관계는 경쟁이면서 동시에 상징이었습니다. 메시는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에요.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의 아이콘이었죠. 두 선수가 같은 리그에서 뛴다는 사실 자체가 MLS의 위상을 증명했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2026 시즌 개막전 매치업을 이미 예고했습니다.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맞대결이었어요. 77,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LA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손흥민 대 메시.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됐어요. MLS 커미셔너 동가버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었어요. 메시와 손흥민 같은 슈퍼스타들이 MLS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증거였죠. 손흥민의 2위는 메시와의 비교 속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승컵을 들지는 못했지만 그는 메시 다음으로 리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로 인정받았어요. 통계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그리고 상징적으로도 손흥민은 메시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2026 시즌은 진짜 메시와 손흥민의 대결이 될 거라고요. 한 명은 왕좌를 지키려 할 것이고 한 명은 그 자리를 빼앗으려 할 겁니다. MLS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시즌이 될 거예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MLS 시즌을 취재하면서 이 진리를 다시 배웠어요. 그라운드 밖에서 손흥민이 만든 파장은 어떤 기록보다 강렬했습니다. LAFC 존 토링턴 단장은 지난 8월 손흥민 영입 직후 이렇게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유니폼은 이적 후 일주일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듣고 놀랐어요. 일주일 만에 전 세계 1위라는 건 상상 이상의 인기였으니까요. 미국 주요 스포츠 리그와 대학 스포츠의 공식 머천다이징을 담당하는
파나틱스 플랫폼 통계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손흥민은 LAFC 유니폼 판매량 1위를 기록했어요. 메레스 전체로 봐도 최상위권이었죠. 메시가 있는 인터 마이애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홈 경기를 취재하러 BMO 스타디움에 갈 때마다 같은 풍경을 봤습니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손흥민 유니폼이었어요. 7번 등번호가 새겨진 검은색과 금색 유니폼.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손흥민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원정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이 출전하는 경기마다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관중이 몰렸어요. 샌디에이고 원정, 시애틀 원정, 포틀랜드 원정. 어디를 가든 손흥민을 보러 온 팬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 경기에서 상대팀 홈구장 관중석 3분의 1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채워진 광경을 목격했어요. 시청률도 폭등했습니다. 2025년 10월 USA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MLS는 올 시즌 주간 평균 생중계 시청자 수가 7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 23%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리오넬 메시와 손흥민 같은 글로벌 스타들의 활약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죠. MLS컵 결승전 시청자 수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12월 7일 인터 마이애미와 밴쿠버의 최종전에서 460만 명이 시청했어요. MLS컵 역사상 최다 시청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MLS가 정말 달라졌다고 느꼈어요. 손흥민 효과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후 LAFC 홈 경기는 매번 10,000원 관중을 기록했어요. BMO 스타디움에 22,000석이 매 경기 매진됐습니다. 티켓 가격도 올랐죠. 손흥민 데뷔전 티켓은 평소보다 3배 이상 비싼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SNS 노출도 역시 급증했습니다. MLS 사무국 발표에 따르면 MLS컵 결승전, 관련 SNS 등 모든 플랫폼 노출 수가 7억 9,800만 회를 기록했어요. 전년 대비 532%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손흥민이 출전한 플레이오프 경기들이 이 증가세를 이끌었죠. LAFC 토링턴 단장은 손흥민의 파급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잘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그가 가진 아이콘주의는 놀랍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엄청나게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클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저는 이 말에 공감했습니다. 손흥민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MLS 전체 가치 상승을 이끈 상업적 아이콘이었어요. 올해의 영입 2위라는 순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향력이었죠. 거리에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LA 시내를 걸어다니면 LAFC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MLS 커미셔너 돈 카버가 원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LAFC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다던 그의 바람이 현실이 된 거죠. 손흥민은 유니폼 판매, 관중 동원, 시청률, SNS 노출 등 모든 상업적 지표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의 영입 순위에서는 2위였지만 무형의 가치에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1위였어요. MLS가 손흥민에게 투자한 2,660만 달러는 이미 충분히 회수되고도 남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이 만든 이 상업적 성공이 2위라는 순위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요. 그는 MLS를 세계적인 리그로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숫자로는 2위였지만 영향력으로는 분명한 1위였어요. 2위는 때로 1위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2025 MLS 시즌을 취재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올해의 영입 2위라는 순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MLS 사무국은 손흥민의 시즌을 두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했다. 저는 이 표현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자 예고였으니까요. 10경기만 뛰고도 리그 전체를 흔든 선수. 만약 30경기를 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즌 중반 합류라는 핸디캡 속에서도 손흥민은 2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시간의 제약이었어요. 저는 MLS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2026 시즌에는 손흥민이 1위를 차지할 것이다. 실제로 손흥민을 향한 리그 전체의 기대는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LAFC 토링턴 단장은 지난 11월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과 부안가가 이렇게 빨리 환상의 호흡을 보여줄 줄 몰랐다. 둘은 플레이 스타일뿐만 아니라 성격도 잘 맞는다. 한 시즌도 제대로 함께 뛰지 못했는데 벌써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MLS는 공식 발표에서 더 구체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LAFC가 2026년엔 MLS 엘리트 그룹에 합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었어요. LAFC는 손흥민 합류 이후 서부 컨퍼런스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반 시즌만으로 이룬 성과였죠. 저는 손흥민의 남은 계약 기간을 확인해봤습니다. 2027년 12월까지였고 두 차례에 걸쳐
2029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LAFC는 장기 플랜을 세운 겁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재건하겠다는 의지였죠. 2026 시즌 개막전 매치업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MLS는 첫 경기부터 만원 관중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손흥민이 2025 시즌 후반에만 보여준 흥행력을 생각하면 개막전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될 게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이벤트였어요. 손흥민 자신도 다음 시즌을 향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MLS 사무국이 손흥민을 미래의 1위로 지목한 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정규리그 10경기에서 9골 3도움, 이 페이스를 30경기로 환산하면 27골 9도움입니다. 이것은 MVP급 기록이에요. 앤더스 드레이어의 23골 18도움을 뛰어넘는 수치였죠. 저는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도 MLS에 완벽하게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빠른 속도, 정확한 슈팅, 양발 활용 능력. MLS 수비수들은 손흥민을 막는데 애를 먹었어요. 한 시즌만 더 적응하면 손흥민은 리그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겁니다. 부안가와의 조합도 더욱 발전할 여지가 많았습니다. 둘은 시즌 중반 LAFC가 기록한 18골을 연속으로 책임지며 MLS 새 역사를 썼어요. 하지만 함께 뛴 기간은 불과 몇 달에 불과했습니다. 1년을 함께 호흡한다면 어떤 기록을 만들어낼까요? MLS 커미셔너 돈 가버의 야심도 손흥민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10년 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MLS는 더 인기 있어지고 경쟁력 있는 리그가 될 것이며 많은 선수들이 이 리그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손흥민은 이미 그 변화를 이끄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2위는 아쉬움이 아니라 출발선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MLS가 기대하는 미래의 1위로 지목받고 있었어요. 2026 시즌 개막전부터 손흥민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2위가 아닌 1위로 시즌을 마무리할 거라고요. 2025년 12월 13일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손흥민의 시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영입 2위 발표 기사를 마감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LAFC 존 토링턴 단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흥민이 얼마나 큰 인물인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이제 막히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몇 달을 함께 했지만 아직 손흥민의 진가를 다 보지 못했다는 의미였죠. 손흥민을 향한 리그 전체의 기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MLS 사무국은 공식 발표에서 손흥민에 대해 짧았지만 강렬했다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고 미래로 이어질 이야기였죠. 저는 손흥민이 만든 변화들을 돌아봤습니다. LAFC는 서부 컨퍼런스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어요. 손흥민 합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팀의 전술, 동료들의 움직임, 관중의 열기, 모든 것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재편됐죠. 부안가와의 브로맨스도 아직 시작 단계였습니다. MLS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손흥민과 부안가 LAFC의 브로맨스를 2025 시즌 주요 하이라이트로 꼽았어요. 둘이 함께 만든 18골 연속 득점 기록은 MLS 새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뛴 시간은 불과 몇 달에 불과했죠. 토링턴 단장은 두 선수의 조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LAFC 보드진도 손흥민이 기존 스타 부안가와 얼마나 잘 해낼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다. 엄청난 공력을 발휘한 듀오는 한때 18골을 연속으로 넣으며 BMO 스타디움과 그 너머의 다른 팬들을 열광시켰다. 상상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었어요. 인원 이적 시즌 개막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 중순 LA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LAFC와 인터 마이애미가 맞붙어요. 손흥민 대 메시, 77,500명의 관중이 이 대결을 지켜볼 겁니다. 저는 벌써 그날이 기대됐어요. 손흥민 자신도 각오가 달랐습니다. 로메로에게 했던 말처럼 내년에는 우리가 정상에 오를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죠. 승부차기에서 골대를 맞힌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은 손흥민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겁니다. MLS 전문가들의 전망도 일치했습니다. LAFC가 2026년엔 MLS 엘리트 그룹에 합류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어요. 손흥민이 풀 시즌을 소화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이 전망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MLS 자체도 손흥민 덕분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청률 23% 증가, MLS컵 결승 460만 명 시청, SNS 노출 532% 증가. 숫자들은 명확한 증거였어요. 손흥민은 메시와 함께 MLS를 세계적인 리그로 만드는 중심축이었습니다. 돈가버 커미셔너의 자신감도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는 그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어요. 근데 손흥민 같은 선수가 MLS를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이었으니까요. 저는 손흥민의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7년 12월까지 옵션 포함 2019년 6월까지.
최소 2년, 최대 4년이 남았어요. 손흥민이 MLS에서 만들어갈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올해의 영입 2위. 이 순위는 손흥민의 2025 시즌을 요약하지만 동시에 한계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시즌을 향한 발판이에요. 1위를 향한 출발선이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2026 시즌이 끝날 때쯤 우리는 손흥민을 1위로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고요. 손흥민의 MLS 도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2025 시즌은 예고편이었어요. 본편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 루카 베네티는 앞으로도 계속 손흥민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2026년 2월 LA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만나겠습니다. 손흥민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그곳에서요. 지금까지 루카 베네티 기자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다. 2025년 12월 13일 MLS 올해의 영입 2위. 손흥민이라는 이름 앞에 붙은 이 순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즌 중반 합류, 단 10경기 출전. 그런데 9골 3도움을 기록하며 메시 다음 순위의 공격 지표를 만들어냈어요. MLS 역대 최고, 이적료 2,660만 달러의 가치를 증명한 겁니다. 1위 앤더스 드레이어는 41경기를 뛰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4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경기당 생산성, 유니폼 판매, 시청률 폭등, 모든 무형의 가치에서 손흥민은 1위였어요. 밴쿠버전 프리킥 한 방으로 MLS 역사에 이름을 새겼고 부안가와의 브로맨스는 18골 연속 득점이라는 새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MLS 사무국의 표현대로 짧았지만 강렬했던 시즌.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2026년 2월 LA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손흥민 대 메시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엔 2위가 아닌 1위를 향한 도전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스포츠 이야기를 만듭니다. 손흥민의 2026 시즌 이야기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